원래 말해주는 말사료예요, 말사료. 이런 인간을 위한 음식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키슬님.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렇게 같이 콜라보로 인터뷰하는 건 처음이네요. 그러게요. 선생님이랑 어디 뭐 학회나 이런 모임 있을 때, 그럴 때 뵌 적은 있어도 이렇게 또 통화로 만나 뵙는 건 또 처음입니다. 아, 그렇죠. 키슬님은 이 뭐 키토계에서 워낙 유명하신 분이지만, 뭐 그래도 키슬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닥터3라는 아주 유명하고 저명한 유튜브에 출연할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너무 영광이고, 저는 2017년 1월부터 대한민국의 저탄고 지식을 알리기 위해서 컨텐츠를 꾸준히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저탄고지 컨텐츠 1세대라고 구분이 되어 있고, 23년부터는 유아식 쪽으로 좀 넘어와서 그 전까지는 이제 성인 건강에 대해서 주로 다루다가 이제 제가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제가 또 다시 공부하고 알게 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23년도부터는 유아식 계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키슬이라는 이름보다도 우주맘으로 더 좀 알려져 있습니다. 아, 지금 우주맘으로 그렇겠네. 예, 그리고 이제 유아식 쪽에서는 아이들에게 고지방식을 권유하거나 이게 과학적으로 올바르다는 정보를 알려주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생태계 교란종으로 좀 불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생태계 교란종. 큰일이네. 그러면은 주로 지금은 어디서 활동하시죠? 지금은 인스타그램 우주 유니버스라는 계정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 건강을 위한 정보들을 알려드리다 보니까 엄마들이 아이는 건강하게 먹여도 또 자기는 대충 먹어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엄마들이 건강해야 아이들도 건강하니까 엄마들이 건강해지는 방법을 또 알려드려야겠다 해가지고 부계정을 또 인스타그램에 새로 하나 파서 빠다 언니라는 계정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빠다 언니는 그 아이들 어머니 위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왜 두 개나 있나 그게 항상 궁금했는데. 네. 그래서 육아하시면서 그래서 아이들 식단에 관심이 많아지셨네요, 그죠? 그쵸. 이제 저희 아이를 낳고 이제 사실 저는 기존에 나와 있는 유아식 책이나 그런 거를 하나도 안 봤어요. 맘카페도 가입을 하지 않았고, 왜냐하면 어차피 가입을 하거나 책을 사서 봐도 기존의 엔설키스부터 시작된 그 악마화된 정보들을 중심으로 짜여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도 보지 않고 이제 제가 공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아이를 먹이고 키웠어요. 그래서 저희 애기는 뭐 병원 한 번 안 갈 정도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는데 이제 요즘 아이들이 너무 많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를 제가 문득 어디서 찾았냐면 아이를 데리고 뭐 백화점이나 마트나 뭐 쇼핑몰 이런 데를 가면 아이들 손에 다 고탄수화물 식품들 그리고 초가공 식품들 이런 게 들려 있더라고요. 이제 그걸 보면서 이래서 우리 아이들이 안 아파도 되는데 이렇게 아프구나. 제대로 된 정보를 이제 알려줄 때가 됐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우주맘 계정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아이들 식단 그거 많이 알려주시면서 네. 아이들 어머님들 반응이 좀 어때요? 일단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부류는 이제 분노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 제가 꾸준하게 얘기하고 있는 몇 가지 기조 중에 하나가 아이들의 곡물 섭취를 줄이자거든요. 분노한다는 말이 누구한테 분노를 한다는 얘기죠? 저죠. 왜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도 닥터3 계정 운영하면서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한국인의 주식은 쌀이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탄수화물을 많이 필요로 한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의 식단에서 곡물을 배제하다니 제정신이냐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먹이지 말자고 하는 저한테 이제 뭐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냐면 책 한 권만 본 사람이 제일 무섭다더니 뭐 내지는 뭐 신념을 가진 사람, 무식한 자가 신념을 가지면 위험하다더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것도 전 신기하긴 한데 이제 너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텐 죄송하게도 저는 2015년부터 영양학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런 공부를 많이 하시니까 이런 제대로 된 상식을 알고 계신 거니까. 예. 예, 사실 공부를 깊게 하지 않으면 이런 정보들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요. 예. 아무래도 그분들은 분노를 표현하시는 부모님들께서는 아무래도 너무 편향적인 정보들만 접하시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너무 잘 아시겠지만 사실 한국인에게 쌀이라는 게 좀 정서적으로 깊은 애환이나 이런 거랑 연결이 또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쌀을 내려놓기가 조금 어려우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오히려 되게 막 열광해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오히려 우주맘미 하라는 대로 먹여봤더니 아이가 예전에 비해서 현저하게 감기도 덜 걸리고 장염도 덜 걸리고 병원을 덜 다니게 됐다거나 아니면 아토피 증상이 좋아졌다거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오히려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머님들께서 아이들 식단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정서적이거나 민족적인 어떤 애국심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토불이니까 우리나라에서 나는 전통 쌀 이런 것들을 사서 아이들 먹여야지. 그래야지 아이들이 건강하다. 이런 건 상당히 정서적인 판단이거든요. 이런 거는 과학적인 판단이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배제하면서 실제로 이제 의학이나 과학계에서 아이들 건강을 위한 식단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거를 보셔야 돼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전통적으로 쌀을 먹어왔으니까 한국인은 쌀을 먹어왔으니까 계속 쌀을 먹어야 된다. 이런 방식의 접근은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정확한 데이터를 보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 많이 또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한국인은 밥심 아니냐, 민족적으로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하시면 제가 많이 드리는 말씀이 우리가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사실 인류 전체 역사를 놓고 보면 되게 찰나 같은 순간이라서 그렇죠. 예, 우리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긴 시간 같고 그 시간 안에 우리 민족이 다 거기에 적응했을 것 같지만 사실 그 1만 년이라는 시간 자체가 전체 250만 년 인간 역사에 비하면 너무 터무니없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설명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죠. 그렇죠. 예. 정말 찰나의 순간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인류가 250만 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신석기 농업혁명이 시작된 게 불과 1만 년 전이에요. 그러면 250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찰나의 순간 정도의 기간 동안 어쩔 수 없이 거대 동물들을 정말 우리가 구석기 시대에 정말 사냥을 많이 하면서 사실 오버킬을 한 문제가 있어요. 사냥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멸종되다시피 했거든요. 메가포나들이, 이 대형 동물들이. 빙하기가 조금 끝나면서 온도가 조금 올라갔는데 메가포나들이 멸종하면서 이 농업혁명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거거든요. 이게 어떤 건강을 위해서 식단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문제로 발생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생존의 문제로 이런 농업혁명이 발생한 건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주 찰나의 순간에 1만 년밖에 역사가 없는 이런 곡물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계속 먹어야 한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 한다. 이런 말 자체가 아주 잘못됐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네, 100% 1000% 동의하고요. 예. 그런데 엄마들이 곡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특히 요즘은 또 오트밀이 엄청 유행이란 말이에요. 왜 엄마들이 이런 것을 선호하시고 좋아하시고 따르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너무 죄송하지만 전문가분들의 영향이 되게 커요. 엄마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누구 선생님이 이렇게 먹이라던데요? 누구 영양사가 이렇게 먹이라던데요? 라는 얘기를 늘 하시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영양학 출신의 인플루언서나 영양사 출신의 인플루언서나 이런 분들이 오트밀을 정말 굉장히 많이 권유하세요. 그런 것이 오트밀은 귀리죽 같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아, 오트밀을 예. 이제 시리얼 형태로 만들어서 팔고 그것을 이제 물이나 우유에 이렇게 개우듯이 만들어서 오트밀 죽을 만들어요. 오트밀 포리지를 만들고 거기에 과일 토핑이나 뭐 과일 퓨레 같은 걸 얹어서 주는 게 한동안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래요? 지금도? 지금도 그렇대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 오트밀의 존재를 어떻게 알았냐면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주는 그런 거를 먹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음, 존재하는 줄도 모르다가 음, 23년에 이제 우주맘 계정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많은 팬분들이 오트밀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음. 아이한테 오트밀을 먹이나요? 라고 역으로 질문을 했어요. 너무 놀래서. 그거는 통곡물이잖아요. 오트밀은. 네, 그러니까 그 오트밀 포리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트밀을 이제 시리얼 같은 형태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압착해가지고 가공을 하는 형태인데 통곡이잖아요. 통곡. 쉽게 그쵸, 말해서. 맞아요. 예? 통곡이에요. 그리고 예. 너무 잘 아시다시피 사람들은 통곡을 좋아하죠, 또. 그러면 지금 아이들도 뭐 오트밀이니 귀리니 현미밥 같은 거를 먹이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어, 그런 걸 권유를 하고 특히 오트밀 권유를 할 때 음, 그래서 아무튼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음, 그래서 역으로 물어봤죠. 제 팬분들한테 애들이 오트밀을 먹냐라고 했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 오트밀 포리지를 만들 수 있는 형태의 오트밀을 팔고 그것을 물이나 우유에 개워서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과일 퓨레 같은 거를 얹어서 주는 게 아침 식사로 인기다라고 해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집에서 만들어 봤어요. 아, 오트밀을 이제 안 드시는 분 저한테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하다못해 혈당 실험이라도 해서 계정에 올려보려고. 그래서 이제 10kg 아이가 먹는다라고 하는 양의 딱 2배. 근데 이제 몸무게로 계산을 하면 제가 예를 들어 60kg이다라고 하면 6배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딱 2배 정도 되는 양을 만들어서 그것을 공복에 이제 먹었어요. 그때 제가 누가요? 제가요. 아, 실험을 해보려고. 음, 그래서 그걸 먹고 그 연속혈당기로 재봤더니 정확한 수치는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200 근처로 혈당이 아, 이제 치솟은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그 영상을 올리고 또 한 번 난리가 났었죠. 아.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아이들한테 그런 정보를 얘기해주는 어떤 의사나 이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의사분들도 요즘 유튜브를 많이 하시고 뭐 영양사 출신의 엄마 뭐 이런 분들도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제 본인들께서 그동안 공부하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그런 정보 영상들을 만들어 올리시는 거죠. 그러면 아이 엄마 입장에서는 의사가 말하니까 영양사 출신이라고 하니까 이제 믿음이 확 가면서 아무런 검증 없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좀 듣고 황당했던 게, 뭐 얼마 전까지 상당히 유행했던, 뭐 지금도 유행할 수도 있는데, 그 조성노화 식단이라 해서, 뭐 콩이니, 뭐 현미니, 잡곡이니, 귀리 같은 거 먹자고, 잡곡 같은 걸 먹으면은 뭐 노화가 지연된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망상 같은 그런 어떤 이론들이 막 돌아다녔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제가 조금 비판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근데 그거는 대상이 성인이죠, 성인. 아이들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쵸. 예, 저속 노화니까. 그래서 이제 뭐 어느 정도는 조금 뭐 잘못된 정보긴 하지만 잘못된 정보를 얘기하는 사람도 세상에는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하고 넘겼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은 뭐냐. 이유식이면은 우리 몇 개월에 하는 거예요? 보통? 보통 6개월쯤 시작을 하죠. 6개월짜리 아기잖아요, 아기. 네. 이제 갓난아기 조금 지난 아기들한테, 이유식 하는 아기들한테 지금 뭐 오트밀이니 귀리니 지금 현미니 이런 잡곡밥을 먹이라고 한다고요? 예.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고요. 이게, 그게 나는 현실에서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난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사람이 무식하고 얼마나 배운 게 없고 얼마나 영양에 대해서 지식이 없으면 이유식 하는 거의 갓난아기에 가까운 수준, 그 영유아들, 유아잖아, 유아. 네, 그렇죠. 완전 애기들인데 그 장도 성숙이 안 된 애기들한테 뭐 오트밀이니 뭐 귀리니 현미니 잡곡이니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너무 저는 사실은 뭐
제가 저속노화 같은 거 비판하고 했지만은 제가 어떤 분노를 느끼면서 비판하고 이런 적은 없어요. 네. 제가 원래 뭐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는 거니까 교정을 해주고 알려주자 뭐 이런 개념으로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지금 이제 아이들 이유식에 6개월짜리 아기들 이유식에 무슨 이런 잡곡밥 같은 이런 장도 미성숙한 아이들한테 이런 잡곡을 먹이라, 뭐 오트밀을 먹이라, 현미를 먹이라, 이런 거는 이거는 정말 하면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는 내가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 내가 어지간하면 분노를 하지 않습니다, 살면서. 근데 이제 너무 분노가 일어나서, 그래서 제가 조금 진정을 하고 그건 진정을 하고 제가 좀 키슬님이 아니고 우주맘님한테 반대로 물어볼게요. 이제 저는 상황을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뭐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거가 있거나 또는 이유식하는 아이들한테 잡곡을 먹이라는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나는 그런 타당한 이유를 모르니까 그거를 왜 그 사람들이 뭐 하는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네. 말을 조금 대충 좀 저한테 설명을 좀 해주시면 네네,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뻔히 아시는 그 내용들인데요. 음. 그거를 그냥 아이 식단에도 고스란히 적용을 한 것이고, 그 오트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음. 엄마들한테 왜 아이들한테 오트밀을 먹이냐라고 물어보니 그 전문가들이 오트밀에 철분이 많다고 했다는 거예요. 네. 예. 또 나중에 또 제가 좀 반박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되게 재밌어요, 듣다 보면. 오트밀에 철분이 많다고 해서 먹였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전국으로 강의를 다니니까 강의를 다닐 때마다 드리는 얘기가, 정말 철분을 챙겨주시고 싶으시면 그냥 적색육을 먹이시면 된다. 그렇죠. 철분이 적기도 적지만 항영양소 때문에 흡수도 되지 않는 오트밀을 가지고 꾸역꾸역 철분을 채워주실 게 아니라 그냥 고기 잘 챙겨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늘 이제 잡곡이나 이런 것들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하는 그 얘기예요. 그냥 식이섬유가 많고 뭐 미네랄이 풍부하고 뭐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던 부분은 유튜브에서 아이들에게 오트밀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유하시는 유튜버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의사입니까? 영양사 출신이신 걸로 알아요. 그런데 제가 그분 영상 보다가 댓글을 하나 봤는데 어떤 분이 이제 그 댓글로 의문 제기를 좀 하신 거예요. 오트밀이 혈당이 많이 오른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하신 얘기가, 어린 시절에 오르는 혈당은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짓거리는 사람이네, 그냥. 아무런 그러니까 지식이 없네. 네,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래서 이제 저는 의문이 들었던 게, 사실 제가 영양학과를 다녀볼까 생각을 했었다가 이제 그런 현상들을 보고 대한민국에서는 영양학과를 다니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나름 결론을 이제 내리게 됐죠. 그렇죠. 지금 들어보니까 대충 뭐 때문에 애기들한테 뭐 이딴 쓸데없는 거를 먹이라고 하는지 대충 알겠어요. 그쵸. 예. 아까 철분 얘기하셨는데, 아까 철분 우주맘님께서도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철분 같은 거는 당연히 적색육이 많잖아요. 고기에 당연히 철분이 많지, 오트밀에 무슨 철분이 있습니까? 오트밀에는 철분은요, 흡수가 안 되는 철분이거든요. 사람이 쓰는 철분은 햄철이라고 따로 있어요. 햄철이 돼야지만 우리가 흡수를 해서 생체 이용률이 높고 제대로 좀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오트밀에 있는 이런 식물성 음식에는 햄철이 아니고 비햄철이에요. 비햄철. 우리가 쓸 수 없는 철이에요. 그리고 이런 철분은, 이게 만약에 비햄철을 우리가 쓸 수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비햄철을 쓸 수가 있다 가정을 했을 때, 이 철분이 이거를 먹으면 흡수를 할 수 있다? 전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특히 통곡밥 같은 경우에는, 통곡에는 우리 쌀겨에 그게 많잖아요. 옥살산도 많고 피트산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 미네랄을 자기들이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미네랄을 뺏어 버리거든요. 철분이 흡수가 되질 않아요. 전혀. 흡수가 아주 소량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비햄철이기 때문에 생체 이용률이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철분이 있어 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흡수도 안 되고, 그리고 오히려 이런 것들 오트밀이나 현미 같은 거 이런 통곡을 먹으면 우리 다른 음식에서 먹는 미네랄까지 뺏어가 버려요. 미네랄 결핍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철분 부족이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오트밀 같은 거나 뭐 현미로 철분을 흡수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헛소리죠. 그것보다 더 재밌는 것도 있습니다, 선생님. 좀 얘기해 주세요. 재밌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튜버 분이 추천하시는 또 하나의 음식 같지 않은 음식으로 철분 강화 시리얼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철분 강화 시리얼은 일단 귀리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설탕과 첨가물들이 들어있고, 거기에 이제 말 그대로 철분을 이제 억지 강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죠. 어차피 철분이 있어도 흡수를 하지 못하는 오트밀을 가지고 시리얼을 만든 다음에 굳이 철분을 첨가해서 철분 강화를 했다라고 하고, 거기에 이제 AHA의 예쁜 그 심장 마크가 달려 있어요. 미국 심장학회에서 이거를 갖다가 보증서를 찍어준 거 아닙니까? 이 심장 건강에 좋다고. 네, 이제 이거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이거. 네, 이제 그것을 우리나라의 유튜버가 이제 추천을 막 하고, 애기 엄마들은 이제 전문가가 얘기했으니까 믿고 사 먹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분들이 이게 참 오트밀이 철분이 많다, 시금치에 철분이 많다, 이거 다 쓸 수 없는 철분입니다, 이거. 왜냐면은 우리가 운영 체제가 달라요. 운영 시스템이 다르거든요. 핸드폰도 아이폰이 있고 뭐 삼성 갤럭시가 있고 이게 운영 시스템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앱은 깔지 못하는 앱이 있거든요. 우리가 아이폰의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나서 이렇게 뭐 대리점에 가서 수리를 한다고 치면 거기에 있는 뭐 부품 같은 것들을 뭐 교체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아이폰 대리점에 가서 이 수리하려면 아이폰 부품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 부품을 안 쓰고 삼성 갤럭시 폰의 부품을 가지고 수리를 하면은 당연히 고장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운영 시스템이 완전 다른 거예요. 우리 거기에 시금치나 뭐 현미나 오트밀이나 이런 데 있는 비햄철은 우리 몸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운영 체제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햄철을 먹어야 되거든요. 고기에 있는 햄철을 먹어야 우리 충분히 흡수가 가능하고 이용 가능하고 우리가 쓸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운영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핸드폰의 운영 시스템이 다르듯이 부품이 다른 거를 우리가 억지로 갖다 끼워 수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뭐 흡수가 된다, 철분 강화를 한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짓이라는 거죠. 오히려 이런 것들을 먹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뭐 철분을 포함해서 모든 종류의 미네랄을 오히려 결핍시키는 꼴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 그쵸. 굉장히 공감을 하는 내용들인데,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알려드려도 되게 뭐라 그러지? 유리천장처럼 있는 것이, 어쨌든 한국 분들은, 뭐 한국 분들만 그런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전문가가 그랬다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영양사 출신이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니까 그냥 믿어버리는 거고, 심지어 그 분도 저에 대해서 저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고 비주류를 따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일축하신 그런 경험도 있거든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린 게, 전문가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팩트를 가지고 이제 근거를 가지고 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 과학을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쓸데없이 전문가니 뭐니 의사니 영양사니 이런 것들은 지위나 권위에 의존해서는 안 돼요.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들은 있고 정확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비판적으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오트밀 같은 게 이런 것들은 또 문제가 있잖아요. 이 혈당이 아까 거의 200까지 올라간댔잖아요. 맞아요. 이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당뇨 진단할 때 우리가 랜덤으로 음식을 먹었건 안 먹었건 랜덤으로 우리가 혈당을 체크했을 때 200이 넘으면 당뇨로 진단할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에서 거의 당뇨로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수치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수치거든요. 200까지 올라간다는 게 정상이 아닌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쵸. 이게 엄청나게 올린다는 거예요. 혈당을. 이런 거는 원래 오트밀 이런 귀리 같은 거는 원래 말해주는 말사료예요. 말사료.
이런 인간을 위한 음식이 아닙니다. 말 사료에 쓰는 음식이 아니죠. 말 사료에 쓰는 사료를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특히 아이들도 아니고 애기들한테 이런 말 사료를 준다는 게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뭐 부모님들이 부끄럽다는 얘기가 아니고 음식 같지도 않은 음식을 아기들 보고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 의사들이나 영양사들이나 인플루언서들이 문제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예요.